인공지능은 우리 삶에 무엇을 바꾸고 있나요? 내일 날씨를 예측하고 자율주행으로 차를 운행하고 또 우리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추천해주죠. 그런데 요즘 화두로 초거대 AI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LG, KT, SKT 등이 국내 초거대 AI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기업들이 초거대 AI에 집중할까요? 우리 머릿속 가장 이상적인 인공지능의 개념에 한층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AI가 단순히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수단이었다면 초거대 AI는 인류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블루타 IT 흥신소 이번 시간엔 초거대 AI가 과연 무엇인지, 이게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확인해봤습니다. IT 흥신소 2016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국을 기억하실 겁니다. 기계가 인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으로 보였던 바둑에서 최정상급 기사를 기계가 이긴 이벤트였죠. 물론 우리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4국에서 기계의 오류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보단 AI의 무한한 가능성에 더 주목했죠. AI는 오늘날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서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고요. 페이스북에서 사진을 올리면 내 얼굴을 알아서 인식해주죠. 메일함에서 스팸 메일을 걸러내거나 스피커에서 BTS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면 자동으로 틀어주기도 합니다. AI로 인해 생겨난 편의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우리의 삶에 편의를 주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본질적으로 뭔가를 바꾸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지 못해왔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AI는 여전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일에 도움을 주는 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주목받는 게 바로 초거대 AI입니다. 초거대 AI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비교적 보편적 단어가 된 AI와 딥러닝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또한 낮은 편입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용어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AI란 기계의 인적 지능화를 의미합니다. 기계가 스스로 무언가를 학습하고 판단해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죠. 기존엔 사람이 특정한 규칙과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기계가 그에 맞게 결과값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를 머신러닝이라 부르죠. 그리고 AI와 함께 발달한 개념은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인간의 신경망, 일명 뉴런 구조를 본떠 만든 인공지능 모델을 뜻하죠. 우리 몸속에 100조 개 이상의 뉴런과 시냅스가 신호를 전달하는 것처럼 인공신경망도 특정 데이터의 일부 조각을 받으면 이를 다른 뉴런으로 넘기면서 최종 결과물을 산출합니다. 스스로 학습하는 만큼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정확도가 높아지죠. 인공신경망은 한때 사장될 위기에도 처했습니다. 데이터 처리에 있어 생긴 기술적 문제 때문인데요. 이를 극복한 게 바로 2000년대 등장한 딥러닝입니다. 비정제 데이터의 노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 기존 기계학습에 비해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를 분석하는 걸 훨씬 쉽게 만들었습니다. 딥러닝과 기존 AI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존엔 사람이 직접 AI의 작동 로직을 넣어줬다면 딥러닝에선 비지도학습, 그러니까 별도의 로직 입력 없이도 스스로 논리적 사고 학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딥러닝 이전과 이후는 마치 청동기와 철기로도 비유될 정도로 인공지능 학계에 딥러닝이 준 영향은 지대합니다. 자, 이제 초거대 AI를 말할 차례입니다. 초거대 AI는 딥러닝 기법을 쓰는 인공신경망 가운데서도 그 파라미터가 무수히 많은 AI를 뜻합니다. 파라미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량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학습량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퍼포먼스도 비약적으로 커지게 되죠. 현존하는 최고의 초거대 AI는 세계적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 AI에서 만든 GPT-3란 모델입니다. 파라미터 수가 1750억 개입니다. 2018년 만들어진 GPT-1의 파라미터가 1억 1000만 개였으니 2년 만에 무려 1500배 넘게 성장한 겁니다. 초거대 AI로는 무슨 일이 가능할까요? 지난 수백 년간 쌓인 무수한 논문과 특허를 AI가 직접 분석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서 유의미한 컨텐츠를 뽑아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없었던 물질을 개발할 때도 그 구조에 따른 효과를 AI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거나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에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초거대 AI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도 지대합니다. 이들 기업은 그러면 초거대 AI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LG는 산업 현장의 공정을 자동화하고 차세대 배터리와 고효율 발광물질, 항암제 등 신약 개발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하죠. KT는 원천 기술과 산업 AI 분야에 총 20여 개의 초기 연구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서울대와 손잡고 만든 초거대 AI 모델을 포털 검색창에 적용했고요. 올해는 카이스트와도 함께 수백억 원을 들여 창의적 AI를 만드는 기술을 연구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에 앞서 솔직히 초거대라는 용어가 다소 거창하다고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초거대 AI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능력에 가까워지는데 필요한 기술로 보입니다. 물론 AI의 부작용이나 오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보단 AI가 전에 없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인류의 여러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블루터 IT 신소 이번 시간도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앞으로도 인공지능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여러분들께 좀 더 현실감 있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IT 신소 다음 이 시간에